네, 안녕하세요. 오늘 락강 정신분석의 윤리 시간인데 오늘 저기 또 어떻게 뭐 이 프로그램이 또 어떻게 됐는지 어, 그 지문을 띄울 수가 없어서 오늘 그냥 지문은 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사드와 프로이드의 죽음 충동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드적 쾌락의 성공은 조명할 가치가 없다. 사드의 작업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가? 인간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것과 관련하여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에서 참을 수 있는 것의 절대성을 달성한다는 의미에서 능가할 것이 없는 작업이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사드를 능가할 게 없다 이거예요. 인간의 어떤 상징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추구한 것에 대해서는 사드를 능가할 게 없다. 어떤 분은 어떤 시대에도 그처럼 스캔들 같은 작품이 없었다. 사드의 방정에 비견할 것이 없다. 사드의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잔악행위란 상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드가 최고의 잔악행위가 있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사드의 작업은 내가 실험문학이라고 부르는 범주에 속한다. 이거는 실제 문학이라기보다는 실험문학에 속한다. 이 경우 예술작품은 그 행위를 통해 주제를 그의 심리사회적 계류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 관련된 승화에 대한 모든 심리사회적 인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실험이다. 예. 승화에 관련된 모든 심리사회적 인식을 깨뜨리는 그런 인식으로부터 인간 주체를 해방시키는 그러한 실험이다 이거죠. 사드의 시도는 두 번째, 사드와 함께 사회적 언급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는 자신의 사치스러운 시스템을 사회적으로 가치화한다고 주장한다. 예, 즉 성에 대한 권리의 사회적 가치화, 인간의 짐승성의 극단적 표현의 사회적 가치화를 문학을 통해 시도했다. 사드적 쥐상스를 지속화, 가치화하기 위해서는 쥐상스에 대한 접근이 우리에게 제시된 형태였던 중앙의 공허함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사드적 쥐상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드적 쥐상스의 중앙의 공허함에 접근하면 안 되죠. 그러면 공포에 질리니까. 예. 그렇게 되면 공포에 질리기 때문에 사드적 쥐상스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드적 쥐상스를 가치화하기 위해서는 쥐상스에 대한 접근이 우리에게 제시된 형태였던 중앙의 공허함. 여긴 접근하면 안 돼요. 이게 사드적 쥐상스의 실제거든요. 이 실제는 만지면 안 돼요. 예, 사드적 쥐상스의 사회적 가치화. 사회적 가치화. 예,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 이거죠. 이게 사드의 그 시도예요. 그러면 이웃의 몸이 산산조각 난다. 중앙에 공허함이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웃의 몸이 산산조각 나요. 사드는 이상적으로 유토피아적인 사회체계의 기초로서 쥐상스의 법칙을 선포한다. 즉 극단적 성적 쾌락은 사드의 유토피아적 사회체계의 기초다. 예, 극단적 성적 쾌락. 이것이 사드의 유토피아적 사회체계의 기초예요. 예, 유토피아적 사회체계의 기초. 그것은 나에게 만족의 순간을 줄 것이고 당신이 원한다면 내 몸에 당신의 좋아하는 부분을 당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예, 타자의 몸의 극단적 사용이죠. 극단적 성적 쾌락. 이게 사드의 유토피아적 사회체계의 기초다. 정신분석가들은 사드의 사회체계의 측면을 표현하는 기본 법칙의 공식화에서 부분 대상으로 알게 된 어떤 것의 첫 번째 고려된 표현을 발견한다. 그러나 부분 대상의 개념이 그런 식으로 표현될 때 우리는 이 부분 대상이 단지 대상으로 이미 가치화된 대상으로 우리의 사랑과 부드러움의 대상으로 그 안에 모든 것을 가져오는 대상으로 재통합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소위 생식기적 단계의 미덕.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이 대상이 관리에 따라 중심이 되는 분야에서 필연적으로 독립상태에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총체적 대상인 우리 이웃은 거기에 실루엣으로 그려져 있고 납골 땅이 형상 한가운데 솟아있다. 이러한 부분 대상이 환상적으로 이상화되고 관능적인 매력으로 작동하며 이러한 부분 대상이 환상적으로 이상화되고 관능적인 매력으로 작용하며 고통도 받지 않는다.
대상이 이상화 절대화되어 있다. 부분 대상이 이상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부분 대상이 절대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 대상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투여하는 거예요. 생식기적 단계는 부분 대상을 가지고 사랑의 대상을 삼지 않죠. 생식기 단계에서는 통합적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요. 근데 사드의 극단적인 이 G상스에 있어서는 대상의 부분 대상, 통합적인 대상이 아니라 부분 대상에 대한 사랑, 집착.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대상은 전체 대상에서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 대상과의 합의를 극단적으로 추진하는 것. 이것이 사드의 죽음 충동에서의 그 대상이다 이거죠. 아까 그럼 부분 대상이 독립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웃 전체 이웃으로서의 우리의 대상은 실루엣처럼 이 그림자로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피사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문제의 이미지를 망칠 수 없고 달아 없어지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것 같다. 사드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멀리서 그에게서 영원한 형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어떤 것도 살아남기를 원하지 않는 작가. 그의 무덤의 어떤 부분에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기를 원하지 않고 대신 그것을 원하는 작가의 이상한 모순에 달한다. 그러니까 사드적 관점에서는 대상과 부분 대상과의 극단적 융합이 나 자신의 이웃과의 극단적 사랑의 태도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락강적 입장이에요. 사드적 관점에서의 대상과의 극단적 융합이 락강적 입장에서는 나 자신의 이웃과의 극단적 사랑의 태도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사드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이 G상스를 취하라.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내 무덤의 어떤 부분에도 접근하지 말라. 그것은 결국 뭘 얘기할까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중앙의 공허함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사드적 G상스의 중앙의 그 공허함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중앙의 공허함엔 접근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제시한 그 G상스는 실행해라.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강박증 환자는 자신이 타자의 형락의 도구로 이용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다. 이웃을 자신의 형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데는 이웃을 자신의 형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프로이드가 말하듯이 강박증자는 그가 어디선가 알지 못하는 공포라고 부르는 것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가둔다. 스스로 감옥살이하는 주체가 강박증 환자다. 여섯 번째, 우리는 현재 분석적 사물이 발견되는 장벽, 제동이 걸리는 장소, G상스의 대상으로서의 대상의 접근 불가능성이 주축되는 장벽에 도달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신분석이 가져오는 새로운 요소와 동시에 윤리 분야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것이다. 정신분석이 가져오는 새로운 요소, 사랑의 대상이죠. 사드적 G상스의 대상은 접근 불가능성이 조직되는 장벽에 도달했어요. 왜 접근 불가능할까요? 처음에 나왔던 그 중앙의 공허함, 이것 때문에 접근 불가능한 거예요. 이 중앙의 공허함을 마주치는 순간 주체는 와해돼 버리는 것이죠. 마치 이 선악과가 그럴듯해서 선악과를 먹으니까 완전히 벌거벗고 내게 주어졌던 모든 혜택, 환경, 은혜 이런 것이 완전히 무화되는 거예요. 니힐로 무화되는 거죠. 그게 중앙의 공허함과 마주치는 거예요. 그 중앙의 공허함 때문에 사드적 대상에는 접근 불가능성. 그 대신 락강은 어떤 대상을 얘기했어요. 새로운 요소와 동시에 윤리 분야에서 접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드적 대상이 그렇다는 것이고 락강적 대상은 사랑의 대상이죠. 사랑의 대상으로서 우리의 죽음 충동을 승화시켜서 도달하는 대상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사드적 대상에 대한 접근 불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개인의 승화는 지식 체계의 승화와 함께 그 장벽 너머로 투사된다. 모든 개인의 승화는 지식 체계의 승화와 함께, 깊이의 승화와 함께 그 장벽 너머로 투사된다 이거예요. 그 장벽 너머로 투사되는 거예요. 죽음 충동으로 대상에 접근하는 것이죠. 예. 프로이드 사상의 마지막 말, 특히 죽음 충동에 대한 말은 승화로서 분석적 사고 영역에서 나타난다. 죽음 충동, 프로이드가 말하는 죽음 충동은 사드적 충동이 아니었죠. 예. 이 충동의 승화였죠. 충동의 승화. 욕망의 승화. 쾌락 원칙의 승화. 예. 그런 차원에서 현실 원칙을 넘어서는 것이죠. 쾌락 원칙을 넘어서는 것이. 이게 프로이드의 죽음 충동이에요. 나는 카우프만 씨에게 훌륭한 정신분석 세대의 대표자, 즉 베른펠트와 그의 협력자 프라이텔베르그가 추진력의 의미라는 주제에 대해 생각한 것을 요약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이 위치해야 한다고 믿는 당시의 과학적 맥락에서 그것을 최대한 확장하려고 시도한다. 즉 죽음 충동의 최대한의 확장 말이다. 그 결과 오늘날 정신분석 사상의 역사에서 한순간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다. 당신은 내가 그러한 순간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알고 있다. 그러한 순간이라는 것은 죽음 충동이 확장되는 순간, 추진력이 확장되는 순간, 그 중요성을 알고 있다. 바로 그 아포리아, 그 죽음 충동이 확장되는 데는 그 공포가 작동해요. 왜냐하면 현실 원칙과 쾌락 원칙을 넘어서기 때문에 공포가 작동하는 것이죠. 아포리아에서 우리가 여행하고 있는 땅에서 진정한 능선을 찾도록 종종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 아태를 넘어서는 죽음 충동을 발휘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그 여행하고자 하는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락강적 주의상스는 대상에 대한 공포 너머에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이드가 말하는 죽음 충동의 위상은 주체 차원이며 그 다음 엔드로피 즉 주의상스의 차원이며 그리고 윤리적 차원이다. 락강은 이렇게 프로이드의 죽음 충동의 위상을 규정짓고 있습니다. 주체 차원이고 자의 차원이 아니죠. 주체 차원이고 엔드로피 즉 주의상스의 차원이고 윤리적 차원이다. 이건 그 프로이드가 락강이 프로이드의 죽음 충동을 확장시킨 것이죠. 조금 아까 나왔듯이 그 죽음 충동의 최대한 확장. 락강은 이것을 바로 원했던 것이죠. 죽음 충동의 극단적 확장. 근데 사드적 확장이 아니라 칸트적 확장인데 그 칸트의 정언명령은 말하자면 락강의 관점에서 볼 때는 칸트의 정언명령이라는 것은 락강에게서는 기표를 얘기하는 것이죠. 푸아슈정스 레프레젠탄츠 대표 기표, 표상의 대표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추구해야 될 그 대상,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오늘 사드와 프로이드의 죽음 충동의 위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